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진짜 친일 반역자들은 누구였나? 3.1절 특집입니다. 35년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중 친일 반역분자들을 가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에 대해 이런 사람들은 친일 반역분자들이었다고 봅니다. 뚜렷하게 조선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고한 조선인들을 고문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죽게 만든 자들. 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꼽자면 첫 번째, 이제 특별고등계, 약칭 특고 형사들입니다. 두 번째, 헌병 5장. 세 번째, 특무입니다. 특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밀 경찰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그리고 군수품 공출 유공자들인데요. 1, 2, 3번은 이제 뭐 한마디로 나치 시대 때 게슈타포 아니면은 친위대 SS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총독부 중추원 참의도 여기에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뚜렷하게 이런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독부 중추원 참의는 일제 적극 협력자라는 명칭은 분명 유효합니다. 이는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오늘은 다루지 않고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특고나 이제 헌병 5장은 나치 독일로 따지면 이제 벌써 얘기한 거죠. 특무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게슈타포 친위대원들은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전범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같은 이제 만주군 장교를 독립군 토벌 운운하는데요. 만주 독립군은 그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쓸려 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뭐 첫 번째 쓸려 나갈 때 뭐 거의 7, 80% 넘게 쓸려 나가서 뭐 와해됐다고 봐야죠. 그때가 언제였냐? 1921년이었습니다. 조선 공산당원들이 만주 연해주에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조선 독립군 전체를 갖다 특히 이제 민족주의 계열 전체를 갖다 소련 적군에 팔아먹은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괴멸됐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여러분이 뭐 구글링이나 위키피디아 등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정체가 독립군인지 마적인지 구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마저 이제 1942년 관동군의 대대적 캠페인으로 만주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김일성, 김성주의 동료였던 최현의 회고록을 보면 마적인지 독립군인지 뭐 정체성이 모호하던 시절에 살기 위해서 아편 유통도 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덩어리 아편 그런 걸 갖다 유통을 했습니다. 이들은 1942년 소련으로 도망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망간 것이 관동군에 의해서 쫓기기도 했고, 그리고 모택동이 조선인들을 갖다 조선인 공산당원들을 갖다 그 숙청하는 과정에 그걸 피해서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살아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건 결국은 동료 조선인 공산당원을 배신한 거 아니냐. 뭐 백모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합니다만 뭐 이건 아직까지 뭐 백모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거는 뭐 학술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니까. 이제 박정희는 1944년 임관되었어요. 즉 이 당시 만주에는 독립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좌파고 우파고 간에 있다고 하면 뭐 저기 마적이 있어 마적.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일제는 이제 만주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조선인 장교들의 충성심을 그닥 믿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선전포고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태평양 전선에서 장교들이 태부족해서 관동군 장교들을 태평양 전선으로 투입할 적에도 만주군 장교들을 차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일대기를 보면 박정희가 만주군 장교가 된 건 교사로 근무하며 일본인 교장과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어 자기가 장교가 되어 그 교장 콧대를 눌러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제 소위 직급이 존재했는데 소학교 교직원은 위치가 군 하사관과 하급 장교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만 돼도 교장보다 높은 거예요. 이 직급은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졌어요. 뭐 그 서슬퍼런 그 헌병 5장이나 특고 형사들도 뭐 제국대학교 교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거물 남노당원이 된 이제 이강국이 이제 나중이라고 하면 독립부죠. 해방 후 이강국을 갖다 이제 쫓겨가지고 뭐 도망갔는데 이제 자기 은사집으로 갔습니다. 경성 제국대학 법학부 일본인 은사집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 은사가 호통을 쳐서 그 특고 형사들을 갖다 그 내쫓았죠. 특고 형사들이 집을 뒤진다. 그러니까 영장도 물론 특고 형사들은 당시에 영장 없이 뭐 아무 집이나 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집이 제국대학교 교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통을 치니까 어디 감히 그러니까 그 위세에 눌려서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이런 직급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 직급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아무튼 위에 언급한 기준에 따른 부역자들을 살펴보고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정치인들 중에서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친일 반역자들의 후손들은 유독 더불어민주당 쪽에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근데 뭐
뭐 노무현 할아버지, 뭐 안철수 할아버지 뭐 이거까지는 뭐 좀 그래도 확실한 사람들만 봅시다. 확실하게. 제가 아까 말한 헌병 5장 3명 있죠. 신기남 아버지, 이미경 아버지, 정동채 아버지 헌병 5장입니다. 그리고 김희선 아버지 좀 이따 얘기하는데요. 만주국 특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그 카테고리에 드는 사람이 여기 지금 4명 있습니다. 게다가 김희선 아버지 김희선은 자기가 독립군 후손이다라고 해가지고 쇼를 했었죠.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뭐 정동영 아버지, 뭐 정진철이 뭐 식량 수탈 뭐 그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뭐 증거 수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딱 한 사람, 제일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헌병 5장만 세시죠. 자, 보세요. 당시 만주국 특무는 사상이 수상한 자를 일본도로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수상한 자, 뭐 간첩같이 보이는 자 즉시 고문하고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는 신기남 아버지 신상묵이에요. 이 사람은 교사직을 사직하고 아까 말했죠. 직급이라는 게 교사보다 낮은 직급인 헌병 5장직을 자원한 거예요. 5장이면 하사예요. 하사. 자원은 당시에도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상사도 교사보다 낮은데 하사예요. 하사. 그러니까 두 단계를 갖다 내려가지고 아마 상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래도 상사. 그러니까 두 계급을 낮춰가지고 자원한 거죠. 이제 박정희는 일본인 교장 콧대를 눌러주겠다는 좀 유치할 수도 있는 동기로 장교가 되었다면 당시 그 형이 말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구 폭동 사건 때 이제 사망한 박상희죠. 박상희가 말렸는데 결국은 갔다가 돌아와서 너 꼴 좋다. 형 말 안 듣더니 그냥 학교 선생하고 있었으면은 돌아와가지고 해방 전국에 돌아와가지고 실업자 되진 않겠냐 뭐 그런 잔소리를 들었었죠. 신상묵은 정말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했던 자입니다. 신상묵은 여자 조카죠. 종군 위안부를 지원할 걸 권하고 사람들을 마구 고문하여 죽이고 불구 만든 공로로 조선인 헌병 5장 중에서 유일하게 군조로 승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군수품 공출 유공자의 대표적 인물이 백붕제예요. 텐노로부터 한일 합방 유공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자귀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에요. 자작 칭호를 받았어요. 자작이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제일 낮은 게 아니에요. 제일 낮은 건 남작. 자작 정도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자작이면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일본 귀족원의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붕제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창씨개명도 안 했어요. 하쿠. 그러니까 하얄 백을 갖다 일본어 발음을 하면 하쿠거든요. 하쿠 자작이 된 거예요. 자, 중일전쟁부터 일제 패망까지 군수품 공출은 정말 가혹했어요. 집에서 쓰는 소치고 수저고 다 긁어갔습니다. 이게 백붕제 이자는 부잣집 아들에다가 변호사 면허까지 있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릇짓할 필요가 없던 자인데 행정관료로 출세하기 위해 그 짓을 한 겁니다. 자, 이보다 뭐 훨씬 강력한 범죄, 훨씬 악독한 범죄지만 뭐 유대인 집단 학살의 기획자 아이히만은 법정에서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랬다라고 변명이라고도 했는데 백붕제는 그런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백붕제의 아들이 백낙청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북한에 나라를 넘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혜비를 인정해줘서 6.25 동란 중에 납북했던 것이 엄청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백붕제는 납북 중 폭격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제 뭐 하여튼 뭐 기관총 사격인지 뭐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래 가는데 뭐 누가 누군지 아나요? 공격하다 보면 이제 군인들은 잽싸게 숨는데 이런 사람들은 잽싸지 못하죠. 당연히 나이가 있는데.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아무튼 희한하게도 정치인들 중에서 악질 친일 반역자들 손은 더불어민주당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뭐 자유한국당이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진짜 뭐라고 했을 거예요. 없잖아요. 기껏해야 저기 김무성 애비 아니야. 김무성 애비 김용주 저기 뭐 그 기부금 냈다고 일본 군대에다가 이 주제에 친일파 청산 타령을 하고 이에 부안에 동원하는 문외자들이 차고 넘치는 게 현실이에요. 참 이러고 뭐 100년 전쟁 그러고 뭐 그런 거 보고 참 황당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공유 부탁드립니다.